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는 서주호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들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민심을 제대로 대변하는 국회를 구성하자라는 주제, 즉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10월 3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2018년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이 가장 믿는 기관은 대통령으로 21.3%의 지지율을 받았고요. 그 뒤를 이어서 시민단체, 대기업, 언론, 법원, 중앙정부부처, 노동조합, 종교단체, 군대, 경찰, 검찰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1.8%의 지지율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회, 민의의 전당이어야 할 국회는 도대체 왜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가장 불신을 받는 기관으로 전락했을까요?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는커녕 불신임의 임계점까지 이르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선거제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투표 민심을 크게 왜곡하고 거대 양당 중심의 대결 정치를 고착화시켜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노동자, 여성, 중소상인, 농민, 청소년, 장애인, 성소수자 등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와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고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다양성이 실종된 채 기득권을 가진 거대 양당 중심의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 상황입니다. 현재 선거제도의 비례성, 즉 표의 등가성이 높지 않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수를 결정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면 대한민국 국회의 현재 의석수 300석인데요. 이 300석을 기준으로 A정당이 총선에서 30%의 정당 득표율을 얻게 된다면 그에 비례해서 그대로 민심을 그대로 반영한 90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B정당이 총선에서 10%의 정당 지지율을 얻게 되면 300석의 10%인 30석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현행 대한민국 승자독식 선거제도에서는 지역구로 253명을 먼저 선출하고 이 비례성이 반영되는 비례 의석수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47명만 선출해서 선거의 가장 당연한 원리라고 할 수 있는 비례성, 이 표의 균등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즉, 시민들의 표가 의석으로 정확하게 반영되고 있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 선거제도의 현실입니다. 이 선거제도 자체에서 오는 불비례성의 문제가 이처럼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의 이 심각한 불비례성은 결과적으로 표의 등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평등선거의 원칙을 사실상 붕괴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2016년 실시한 20대 총선 득표율과 국회 의석수, 그리고 지난 6월 13일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선거 정당 득표율과 서울시 의석수를 살펴보면 현행 대한민국 선거제도가 민의를 얼마나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대 양당이라 할 수 있는 두 정당들은 선거에서 국민들이 보내준 정당 지지율보다 훨씬 더 많은 국회의원 의석수를 점하고 있고 일부 소수 정당들은 국민들이 지지율을 10% 가까이 보냈으나
국회에서는 의석수가 3%나 2%에 불과하고 지난 6.13 지방선거 서울시 의원들이 110명인데요. 민주당은 50% 가까운 지지율로 102명, 서울시 의원 92%를 점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이나 정의당은 지난 지방선거 때 서울시 의원 정당 득표율 10% 가까이 받았습니다. 바른미래당 11% 받았고요. 정의당 9.7% 받았는데 서울시 의원 110명 중에 바른미래당 서울시 의원 고작 1명뿐입니다. 정의당 서울시 의원 고작 1명뿐입니다. 서울 시민들이 10%의 지지를 보냈음에도 서울시 의회에서는 지지율의 1%도 달하지 못하는 의석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권자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방법이 표의 등가성, 비례성을 보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지역구 의원을 먼저 계산해서 이 전국 정당 득표율 계산해서 비례대표율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각 전국의 정당 득표율만큼 각 당의 의석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요. 이렇게 되면 현재의 승자독식 선거제도로 구성된 대한민국 20대 국회에서 현재 지금 대한민국 20대 국회 2030 세대, 여기 젊은 분들 많이 와 계신데요. 300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2030 세대 국회의원들이 단 1%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중에 50대가 무려 54%이고요. 여성 의원의 비율은 17%에 불과합니다. 세계 평균 2030 세대 의원의 비율은 13%에 달하고 여성 의원의 비율도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등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북유럽 선진 국가들은 40%를 넘나드는 수준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면 대한민국 국회는 50대 남성 중심의 수십억 자산가들이 다수인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어떻게 다양한 유권자들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을 하면 과연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당의 지지율대로 의석수가 제대로 배분되기 때문에 사표가 방지됩니다. 사표가 방지되고 표의 등가성이 제대로 보장되는 공정한 선거, 우리 국민들의 민심, 민의가 제대로 국회에 반영되는 그런 선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또한 다양한 가치를 지향하는 정당들, 이런 정당들이 국회의원을 당선시킬 수가 있어서 정치적 다양성이 국회 안에 확보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라고 할 수 있는 지역감정, 기존의 거대 양당 중심의 대립 정치를 청산하는 계기와 함께 이 지역감정, 영호남에서 특정 정당이 사실상 독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남에서는 모당이, 영남에서는 모당이 사실상 수십 년 동안 독점을 하고 있는데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된다면 영남이든 호남이든 그 지역에서 그 정당의 지지율만큼 국회의원이 배분받기 때문에 지역구도 또한 자연스럽게 완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복지국가에 걸맞는 선거제도입니다.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덴마크, 스위스, 핀란드, 지금 열거한 국가들 다들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민주주의 지수가 세계 상위 10위권인 건 기본이고 전 세계 시민들이 복지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는 국가들로 다들 부러워하는 이 국가들입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이 국가들은 모두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선거제도로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는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선거제도를 비롯한 정당법 등 각종 개혁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는 의견을 몇 해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출해 왔고요.
57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연령 18세 이하 등 개혁법안 통과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정치학자들 또한 비례성이 강화된 선거제도를 도입해서 정치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그런 주장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원내 정당들 모두가 이제는 기득권이나 자당의 이익을 고수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국민이 투표한 그대로 국회를 구성할 수 있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개혁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이 아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들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사표가 되지 않고 국민들의 민심이 제대로 반영된 국회, 우리 국민들을 닮은 국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가 개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